대화의 조직 발달, 그리고 성인의 조직 발달. 차이점이 뭘까? 태양의 주기세포죠. 배열, 형태, 형성, 고속 성장, 이렇게 쭉 변화를 만든다. 외부 환경, 이형이 생기기 쉽다. 성인은 맞아. 이세, 나 조시 뇌세포로만 분화가. 인세포, 형태학적 변화 고유. 나는 기능 규칙과 중심. 시청 후 발생. 오, 보통은 스템셀, 어떤 어도 스템셀, 형성 비시체셀, 많은 분해운동, 오프토시스. 내적으로 안정. 오, 그러면免疫세포, AI 주기세포. 차이는 뭐죠? 세포를 만드는 공유전자, 분화 능력 중적 측정. AI 주기세포. 다는 거의 모든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자기 재생, 보안이 증식하는. 오, 성체 줄기세포. 각 조직에서만 분화. 오, 항상성 유지, 생명체세, 손상호체세. 정 조직 수리고. 어, 빌라스토시스트의 이널셀, 이널세우메스. 홍성 유지. 오, 그렇다면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베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성인을 치료하는 데 쓸 수 있잖아. 그런 치료는 없나?
실제로 모든 주식을 분할할 수 있으니까 재생의학, 꿈의 치료제이겠다. 하지만 이 문제점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임상에 응용. 모든 세포를 분화 가능하니까 손상된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왜 표준 치료는 정착되지 못했지? 윤리적 문제. 블라스토시스트에서 왔기 때문에 잠재적 생명 파괴. 어, 증식 무한에서 종양을 형성할 수 있다. 면역 거부 반응. 음, 분화 조절의 어려움. 원하는 세포 9개월 후 변한 세포 섞여 있을 수 있다. 대안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이건 또 뭐지?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서 다 플루리포턴트한 형태로 되돌리. 유도 만능 줄기세포. 그러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C 그리고 배아줄기세포 ESC의 기전의 차이를 알려줘. 배아줄기세포. 정후 우울감 블라스토시스트. 우울경이 이거에서 분리. 원래 배아 과정에서 모든 세포로 분할 능력. 트랜스크립션 팩터스. 얘네가 있다. 비오닉 스템 메스는 분열을 계속하는데도 줄기세포 상태로 남아서 계속 분할을 할 수 있구나. iPSC. 이 부다된 체세포를 되돌려 만들어낸다. 야마나카 팩터를 도입해서 유전자 발현을 리셋해서 초기 배아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되돌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하게 모든 배업 세포로 분화 가능하다. 오호. 근데 암 유발 가능성 효율이 낮다. 위품이 가능해서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 때문에 암 유발. 왜 암 유발 가능성은 있는 거지? 이 프로그래밍 과정의 비용. 야마나카 팩터스 중 CMYC는 종양 유전자. 세포 분열이 너무 강력하게 촉진. 세포가 통제되지 않으면 암세포처럼 무한정지. 원래 성체 세포는 안 죽는데 프로그램 유전자 관포용 리셋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분화 불안전성. 원한세포 분화에도 완전 분화하지 못하고 미분화 상태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미분화 세포가 들어가는 기형 형성. 어허, 전지 문제가 여기서 생긴구나. 유전자 조작 방법의 한계. 음, 이걸 이용해서 할 뺐는데 삽입 돌연변이. 종양억제 유전자 암 발생. 비삽입적 발생 개발에 시작은 했지만 아직 불안정하고 오다. 성 유전적 흔적은 반드시 조달할 수 있다. 아하, 음, 줄기세포가 조금만 잘못해 암세포로 변천될 수 있다. 그러면 줄기세포와 암세포의 차이가 뭐지? 그리고 그 차이는 왜 생기지? 무한히 분열할 수 있다지. 기능과 조절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무한 분열 능력, 훨씬 많은 분열 지속할 수 있다. 아포프토시스 저항성이 있다. 축세포는 조절 하에서 무한 분열, 암세포는 무제한 분열, 무지성 분열이군. 스팀셀, 특정세포 정상 분화 가능. 암세포는 분화 능력 상실, 비정상 분화. 음흠. 절중기세포는 전사인자가 정밀하게 조절되지만 암세포는 종양 억지 유전자 상실, 암 유전자 활성. 결국은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되고 유전자 안정성 정상, 불안정. 조인의 역할, 항상성 유지, 손상 재생이지만 얘는 조직 파괴, 종괴 형성, 정상적 자가세포인지, 면역 회피 능력 획득. 음, 결국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엄격하게 조절이 되지만 무제한 분열이 된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 유전자 변이, DNA 손상, 발암물질 바이러스, 특히 종양억제 유전자가 추출됐다. 신호 경로가 고장나서 분화 대신 증식만 한다. 정상적인 조직으로 못 들어가고 무제한 분열만 종양이 생기고 암세포는 조직에서는 독립적 등식, 혈관 신생유도, 면역 회피. 암세포는 제을 잃은 줄기세포, 암줄기세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암세포라고 하죠. 아니, 그건 필요 없고. 근데 그러면 배아의 ESC가 암세포로 변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지?
대하줄기세포는 원래 모든 세포로 분할 수 있다. 근데 조절 일부 암세포로 변하면 발생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정상 ESC의 역할은 이런데 암세포로 변하면 조절 불능. 원래 분화 정밀하게 조절을 받지만 돌연 변이로 망가지거나 신적 활성된 무장애한 등으로 증시. 특정 조직을 분해야 되는데 암세포화되면은 분화되지 않고 미분화 상태로 종양 덩어리만 형성. 그래서 기형종이 생길 수 있다. ESG, 햇빛을 낳고 자라면 지속기 종양이 발생. 실제로 실험 동물의 ESG를 주입하면 테라토마 생명의 정중 형성, 기형종이 생긴다. 조절되지 않아서 그렇게 발생 중이다. 아, 그래서 사산으로 이어진 그래서 ESG를 이식했을 때 ESG를 이식하기 쉽지 않다. 성인 환자에게 이식하면은 20%에서 테라토마 악성 종양. 음, 그러면 태아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태아에서 ESG가 암세포로 변하면 산모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산모도 암에 걸릴 위험이 있을까? 그래서 ESG가 암세포로 변하면 산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 산모도 암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오, 태아 ESG가 암세 불편해도 산모에게 직접적으로 암이 생길 가능성 매우 낮다. 왜 그러지? 태아에서 암세포로 변했을 때 ESG가 조절 이른 정상 분화 대신 기형충이 생길 수 있고 사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하지만 태아에서 생긴 종양이 태반을 넘어 산모로 들어간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종의 면역적 방벽. 아, 태반이 면역적 방벽 역할을 해서 태세포가 산모 혈액을 무분별하게 퍼지지 못한다. 음, 태아 초이종에 생긴 양수가다, 태아 수종, 조산 위험 등이 증가. 저녁에 태반 자체에서 종양이 발생하면 산모에게도 비용. 결과적으로 산모가 암에 걸릴 위험은 거의 없다. 반대로 태아가 아니 산모 임신 중에 암이 태반을 고쳐되는 병원이 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산모의 암이 태아에게 전이될 수 있는데 태아에서 산모에게 전이될 가능성 별로 없다. 그럼 왜 그러지? 대표적인 것이 생시세포 총양, 육모암, 배아줄기세포에서 기부. 육모암은 태반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 태반에서 발생.
사실 이건 태반 자체에서 종양이 발생. 지금 결론 태아 위험이지만 사망 암에 걸릴 위험 거의 없다. 근데 도대체 왜 태아에서 발생한 암세포 산모의 종이 들간 이건 왜 그러지? 산모시 태아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태아의 산모는 없지? 태반의 구조와 면역학적 특징, 태반은 방패화, 산모와 태아 사이의 장벽, 혈액이 직접 섞이진 않고 일리어스 트로포플라스트 사이에 두고 물질만 교환. 이 장벽은 태아가 산모 쪽으로 넘어간 것보다 산모의 세포와 분자가 태아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쉽게 설계가 돼 있다. 태아에서 산모로의 정의가 드문 태아 세포는 외곽적으로 이질적 아브로시 유전자를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이식된 세포. 아, 그래서 태아 세포가 혈류로 넘어가서 항문으로 넘어간 대부분 면역계로 제거된다. 아, 태아의 암세포는 절반, 태아의 암세포, 그러니까 태아의 줄기세포도 절반 아빠 세포니까 그거를 산모의 면역계가 제거시키는 건가. 실제로 태아 세포가 산모 혈액에 들어가 그걸 만들기도 하는데 종양화 되어 산모의 형태는 희귀, 물리적 면역학적 장벽을 갖지. 이렇게 인정이가 어렵다. 산모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 산모의 세포와 분자 이동은 정상적으로 허용. 그치. 산모에서 태아에게 영양분과 산소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태아는 아직 면역계가 잘 발생하지 못했으니까 성숙, 미성숙해서 산모에서 넘어온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한다. 음흠. 산모는 성숙한 면역계를 가지고 있어서 태아가 너무 쉽게 제거. 오, 정리하자면 그러면 태아의 암세포는 줄기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 것인데 그 유전자의 절반은 아버지의 유전자고 이를 외부 세포라 여긴 산모의 면역계가 면역 반응을 통해 세포를 제거하는 게 맞나? 하의 암세포는 주위세포가 암세포를 분解때 분제 절반은 아버지의 유전자고 이를 외워서 그래. 오케이. 내 이해한 게 맞군. 폐 암세포는 그치. 근데 부모양 유전자가 절반씩. 따라서 산모 입장에서 태아세포가 자가이가 아닌 주된 부분적으로 이질적인 세포. 산모, 페토, 머틀너, 마이크로치를 외부 세포로 공격한 게 맞다. 예외 사냥, 예외적 상황. 산모가 면역에 약하거나 그 암세포가 면역 회피 능력을 갖춘 경우는
산모에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희귀하게 존재. 근데 어차피 태아에서 산모로 세포가 쉽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다. 오케이. 산모는 왜 정상 태아를, 오, 이게 궁금하다. 왜 정자도 그럼 면역 반응을 안 일으키고 태아도 안 일으켜? 정자는 왜 면역 반응을 피할까? 태아는 왜 아빠 유전자 갖고 있는데도 거부 면역계가 얘네를 면역 반응 안 일으킬까? 1번 정자부터. 정자는 산모 몸 안 우리 몸을 짰는다. 질과 자원경부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정자는 난자 빨리 이동한다. 그래서 면역 반응 일단 피한다. 수정 후 정자 난자 합쳐져 사이고트가 돼. 그래서 정자상 면역계에 돼. 면역 반응 일으킬 시간이 너무 짧구나. 어허. 오케이. 태아 면역 반응. 그러니까 구결단체가 완전히 다른 유전자 세포 덩어리인데 그 반응이 없다. 그게 임신의 면역학적 역수. 태반의 보호 역할. 그치? 혈액이 직접 닿지 않고 육모막으로 분리돼. 로포블라스트는 면역 인식에 필요한 MHCs 원투를 발현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태반이 산모의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음흠. 면역 억제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0, TGF 베타 분비, T 레귤레이션 증가. 어, 이 호르몬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근데 그러면은 이 호르몬들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그러면 임신 중인 산모는 면역계가 항상 약화돼 있는 경우가 무조건 약화되는 건 아니고 특수하게 재중정된 상태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고. 면역 전신질 면역 억제가 아닌 균형 조정. 아, 특정 면역만 약해지고 태아 쪽만 다른 면역은 오히려 강화되기도 한다. 구체적이다. T 헬퍼 1에서 T 헬퍼 2로 세포성에서 책성으로. 그래서 T 레귤레이션 증가에도 에스트로겐, 염증 완화, 면역 반응 억제. 음, 한마디로 그래서 산모에서는 면역 반응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들에 의해서 태아에 대한 면역 반응만 완화를 시키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만약에 인간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하지 않고 세 개로 분열하는 세상이었다면 발생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발생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 음. 버프이 많이 걸리네. 가상 발생학 질문. 보통의 수정란 사이고트는 2세포 분열, 4세포, 8세포로 진행되는 3분열이라면 일단 세포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름. 세포 배열이 정육면체 대신 삼각형, 육각형 구조? 이건 왜 그러지? 형태학적 차이. 플라스토사이스트 형성. 보통 8에서 10세포 단계에서 압축되지만 3분열이라면 9세포, 27세포, 80세포. 완벽히 대칭된 구조 형성이 어렵다. 완벽히 대칭. 오, 그럼 여기서는 원래 16을, 아니 8 같은 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했는데 여기서는 2의 배수가 아니라 완벽히 대칭이 아니다. 컨벡션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구형 포배가 아닌 삼각 대칭성 포배가 형성될 수 있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인간은 좌우 대칭을 기본 구조로 삼 3분열에서는 처음부터 삼방 대칭으로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삼지류 동물이 발생할 가능성. 팔, 다리, 기관이 세 개 단위로 배열될 수 있다. 오, 3개 단위로 겨우 세포 분열이 두 개로 분열이 아니라 세포 하나가 세 개로 분열된 차이가 됐는데 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단위로 배열될 수 있다. 세포 배열도 큐빅이 아니라 삼각형, 육박형 구조고 삼각 대칭성이면서 기관 형성의 변화. 지금은 좌우가 짝수고 3분열이라면 세개의 심시. 뇌촉수도 한방 대칭. 가장 발생학적 문제점이 있는데 세포 분열은 DNA 복제가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과정. 한 분야는 3등 분야가 되는데 염색 지수가 불안정해진. 그래서 다섯 번 생명이 2분열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유전자를 자르고 재접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 건가? 좌우 대칭의 상실. 3분열 세계란 쌍방 대칭의 기본. 아니 근데 대체 왜 세포가 2분열에서 3분열로만 바뀌는 건데 별 두 개가 아닌 세 개가 되는 큰 변화가 생기는 거지. 세포도 27개의 세포가 구형을 이룰 수 있지 않나? 흠.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발생학적으로는 몸 전체의 대칭성, 시메트리, 형태학적 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단계다. 세포가 나뉜다는 게. 왜 분열 방식이 몸의 대칭성에 영향을 줄까? 경란은 항상 이로 나누어지며 좌우 대칭성을 갖는다. 그래서 결국 좌우가 쌍을 이루는 구조. 가상 3분열에서는 초기 분열이 삼방대지. 발생 단계수 3-fold 패턴이 기본이 될 수 있다. 와, 초기 분열 패턴 몸 전체 좌표계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세포수와 구형을 이룰 수 있지 않나. 문제는 단순히 구형이 되느냐가 아니라 축을 정하고 대칭을 설정한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이분 시스템, 기존 축, 3분열 시스템, 120도씩 다니는 축. 되게 작아 보이는 이 분열이 사실은 모든 걸 결정짓는 근본적인 그거였다고. 실제 자연계 2분열 기반 동물은 좌우됐지. 있긴 있네. 3분열 기반 동물. 해파리, 산호 등 일부가 상방됐지. 특수 기형이 짜 3의 구조를 벌려. 그래서 결국 분열 패턴, 대칭상 모의 형태. 축, 축의 차이 12개, 심실리는 4개, 3개가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오호. 근데 그러면 4분열은 축도 문제가 없고 가능할 것 같은데 발생해서 해생물들은 다 2분열이지. 실제로는 분자생물학적, 유전학적 제약 때문에 모든 진핵생물 세포 분열은 2분열로만 이루어진다. 기본 원리는 DNA 복제 방식의 제약, DNA 복제 함색치 분리 세포질 분할 과정을 거친다. 세포 분열, DNA 더블 헬릭스 구조, 통일한 두 세트를 만드는 기본 원리. 짝수 기반, 2로 나뉘어 기본. 4등분 하려면 3등분, 4등분. DNA가 더블 헬릭스 구조라서 그랬구나. 음, 주사가 끌어당겨 두 개의 극으로 나눠. 양극성 구조까지. 3분의 4분을 하려면 상극성, 사극성 방주사를 가져야 함. 이극성 분열분. 이론적으로 4분열 짝수 기반이고 축정성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DNA 복제는 두 세트만 가능. 자동분할 1n씩 해야 되는데 그건 감수 분열 같다. 세포질 분열은 세포 중심 기준으로만 분할할 수 있어. 동시에 4등분할 메커니즘 존재하지 않아. 일체로 다각성 반주성 불안정. 하하.
좋아. 이제 알겠어. 근데 이 분열에서는 리니쉬 트레이싱에서 처음 그 세포가 1대 2의 비율을 가지잖아. 근데 만약 3분열이라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인슈링 리니쉬 트레이싱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몇 개가 나뉘냐가 아니라 초기 분열에서 딸세포들이 동일한 운명을 갈지 서로 다른 잠수를 갈지. 일부는 비대칭적 분열이 일어나 금세포, 자연세포로 달라지다. 세포 단계수부터 할 수 있다. 가상 3분열의 경우 균등하게 나뉘냐? 비대칭적으로 나뉘냐? 이거 되게 어렵네. 균등 분열, 비대칭 분열. 이분열 시스템, 분분열 시스템. 1대 2로 가지만 2분열은, 상균열은 1대 1대 1. 진행 중이면 1대 3에서 1대 2대 2. 그렇게 생길 수 있다. 이걸 비교하는 간단한 그림 도식으로 만들어드릴까? 응? 만들어줘. 여기서 소마틱
오사이스미, 오사이시스미? 이분열과 삼분열에서 어떻게 다를지 알려줘. 하나의 시도 분해가 발생하면 전체 50%가 변, 얘는 이렇게 된다.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닌데. 비율. 그게 아니라 이 분열에서 이 세포기의 세포 두 개의 나중 성체에서의 비율이 1대2잖아. 세포 두를 거듭해. 그럼 3분열에선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8초 동안 생각함. 왜 응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두 세포의 둘 라인을 시키고 1대2로 수렴. 3분열에서 자연스러운 예상치는 모두에 달러 가능. 완전 대칭은 1대1대. 두배 편량. 1대1대. 여기서는 1대2대. 그래? 음, 왜 그렇게 예상했어? 세포
겉보기 대칭인데 실제로는 좀 마이너스가 이성적 기회도 더 커지고 한 분열은 이렇게 라이너리가 달라진다. 이유는 세포질 불균등 분포 그리고 극성의 영향 때문. 알겠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 혜야가 뇌가 생기고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생겨? 뇌가 생긴다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단계 사건이다. 그렇겠지. 발생학적 시점, 신경생리학적 시점을 나눠서 뇌 형성, 3초의 뉴로플레이트, 4초의 뉴로튜브 폐쇄, 뇌적소의 기본 구조 확립, 5, 6주차의 앞뇌, 중뇌, 뒤뇌, 3차에서 포페시코 발생, 8주차의 대뇌 방구 형성, 기본적 뇌 구조가 다르자고. 임신 8주차째이면 뇌 형태 학적은 존재해. 하지만 신경 네트워크, 뉴런 12, 16주차의 교격 시점, 미그레이션 시작, 시냅스 형성 20주차쯤, 뇌파 활동 측정 가능, 프리파이어블에서 파이어볼이 되면서 이제 뇌 신경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결국 28주 이후에 단기적 기억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기억은 자극 반응, 의식적, 무의식적 기억. 28주면서 외부 자극으로 익숙해짐, 원초적 형태의 기억으로 볼 수 있다. 의식적 기억, 출생 이후에, 생후 6개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동. 아하, 엄마 소리, 음악 진동이 반복적으로 녹축돼서 익숙해지는 반응을 보임. 그러면 태아가 출생 후에 엄마와 아빠를 뭐 심장 소리, 숨소리 등으로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걸까? 태아기 기억 능력과 감각 발달이 연결된 부분. 먼저 청각. 30주 이후에 20주차 셈에 이제 청각 자극 감지 시작. 그리고 엄마의 자극에 대해 익숙해짐.
30주부터는 기억과 학습의 기초 가능. 배출생 전에 이미 엄마 심장 박동, 숨쉴 목소리 익숙해질 수 있다. 오, 그래서 신생아 출생 직후 엄마의 목소리를 선호하고 진정 반응을 보인다. 이미 알고 익숙해진 상태. 그리고 그 익숙해짐은 뇌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아빠. 아빠는 약하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된 목소리에도 반응을 볼 수 있다. 음, 자기 감각 발달, 출생 후 인식. 그렇게 정리해줘. 그렇구나. 시신경의 발달로 산모 자궁 속 속도 태아가 볼 수 있어. 시신경 압축 nerve 발달. 24세 이후에는 관찰 가능. 어허. 하지만 자궁은 빛이 차는데 어두운 환경. 음, 시각적 경험, 물리적 감, 시각적 경험, 느끼는 수준. 형체를 분해하는 시각적 기억을 저장하지는 못한다. 그렇구나. 그럼 한마디로 태아가
출생 전의 기억은 가지기 쉽지 않은 건가? 시각적 기억, 그리고 청각적 기억, 촉각적 기억, 다. 기억은 제한적. 시각적 기억. 어도 성취 인식 불가. 시각적 경험 자체가 거의 없다. 가릴 수 없다. 청각적 기억. 제한적이지만 가능. 반복된 엄마의 소리 등. 촉각적 기억. 20주 이후의 촉각의 발달. 손가락 빨기, 대추 잡기 등 가능. 감각 경험이고 의식적 기억은 아니다. 결론. 학습 분야에 가깝지. 자학적 기억은 아니다.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 고마웠어.